지난 4월 21일 마음틀이 저자 성진아 박사님의 사회성 감성교육 강연이 있었습니다. 사회성 감성교육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존중할 뿐 아니라 신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대인관계 기술을 사용해 효율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날 강연에서 성진아 박사님은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 선생님에게도 꼭 필요한 사회성 감성 교육의 중요성을 짚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네, 왜 그러면 이렇게 사회성 감성 교육이 필요한지. 네, 지금 파워포인트의 PPT의 이 화면에 보이시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초등학교 때 배우셨나요? 사회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네, 메슬로우의 인간의 기본 욕구 다 들어보셨죠? 네, 인간에게는 기본 욕구가 이렇게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생리적인 욕구가 먼저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 있는데, 또 그 욕구가 먼저 채워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욕구들이 채워지고 나면 또 인간은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 어떤 공동체나 이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내가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는 학교에서도 내가 여기 학교에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그 위에 또 존중의 욕구가 있죠.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이런 욕구들이 인간에게 다 있는데, 지금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이 표에서 사회적 욕구와 존중의 욕구가 우리 사회성 감성 교육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생리적인 요구는 다 해결되고, 배고픔과 이런 거는 다 해결이 되어 있고, 좀 학교 건물도 안전한 곳이라 할지라도 바로 아이들이 그 학교나 이런 공간에서 사회 속에서 바로 자기가 열심히 뭔가 이뤄내고 싶어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가 성취를 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사랑받고 있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을 때, 그때 정말 공부에 대한 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또 그런 효율감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특히 사회성 감성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아이들이 먼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내가 학교에서 소속이 되어 있고, 내가 중요한 존재다, 인정받는 존재다, 사람들이 나를 아껴준다,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친구들과 또 교사들과 이렇게 관계가 형성 잘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또 생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아무리 부모님께서 먹을 거 잘 챙겨주시고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셔도, 아이가 집에서 내가 우리 집에 여기 소속되어 있다, 관심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한다면 뭔가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또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이런 욕구와 동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인간의 기본 욕구가 굉장히 사회성 감성 교육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공부를 얘기하기 전에, 아이가 무언가를 성취하게끔 이렇게 하기 전에 아이들의 이런 욕구들을, 사회적 욕구, 존중의 욕구, 사랑받고 싶은 이런 욕구들을 먼저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욕구를 사실 채우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받고 싶고, 또 학교 가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싶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방법을 잘 몰라요. 또 화가 났을 때 분노 조절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네, 그러면 사실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힘들고 또 사랑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교육을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치리.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고 또 가정에서도 사회성 감성을 키워주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이런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교육을 쉽게 하실 수 있을까? 네, 그런 것을 도와드리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마음틀이라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량들, 사회성 감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방법과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박사 논문 쓰면서 참관을 하고 관찰하고 연구했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연구를 해서 거기서 조금 벤치마킹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봐왔던 이런 소셜 이모셔널 러닝 프로그램 중에 4Rs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 프로그램은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이제 관찰하고 연구하고 또 교사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런 시간을 2년 동안 이제 가졌었는데 그 학교는 미국의 그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자주 나오는 뉴욕의 할렘가에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네, 그 학교에 여러 이제 할렘가에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 중에서 이 제가 연구를 했던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그동안은 아이들이 굉장히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고 이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수업에서 방해를 하고 이런 많은 아이들이 이제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그전에는 항상 이렇게 정학이나 퇴학까지는 안 가더라도 늘 이렇게 벌칙을 주면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제 정학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제 벌칙을 많이 줬는데 결국은 이런 아이들이 정학이 끝나고 왔다고 해서 더 벌칙을 받았다고 해서 더 나아졌냐, 문제를 일으키지 않냐, 공격성이 덜하냐, 전혀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을 하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분노를 조절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줬고 가정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이런 아이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켰을 때 계속 정학만 시킨다고 해서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방법을 다른 것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여러 군데 이제 수소문을 하고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 이런 소셜 이모셔널 러닝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곳을 찾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에서도 적용을 해서 아이들이 사회성과 뭐 감정을 조절하고 이런 능력, EQ 능력이 저절로 개발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대인관계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르쳐주자 하면서 체계적으로 그 학교에서는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그 4Rs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마다 모든 학교의 모든 클래스에서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했는데 그 프로그램의 하나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그 그림책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 그림책을 활용을 하고 그림책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클래스에서 읽어준 다음에 그 그림책에 이어지는 활동들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게 10년, 15년 전 뭐 이럴 때까지만 해도 제가 봤을 때 그림책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특히 그림책을 유치원 정도에서나 보는 거지 그것도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까지 선생님이 그림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그 수업을 하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정말 되게 놀랐거든요. 그런데 더 놀란 건 선생님이 읽어주는데 그 할렘가의 아이들은 굉장히 덩치도 크고 미국 아이들도 특히 흑인 아이들 굉장히 덩치가 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림책 읽어주는데 완전히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해서 듣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되게 참신하고 신기하다 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활동, 그 프로그램에는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 이후에 확장해서 하는 활동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공동체 활동, 놀이라는 것을 매 시간마다 하더라고요. 그 공동체 놀이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공동체 놀이를 하는 이유가 우리 학급 공동체가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더 친밀해지고 또 재미있는 뭔가를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면서 아이들이 친근해질 뿐만 아니라 함께 다 참여하는 그런 협동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특히 더 우리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얻은 아이디어는 공동체 놀이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이 이렇게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이렇게 몰입을 할 수가 있구나. 네, 그런 걸 느끼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거기서 제가 봤던 연구했던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그림책을 제가 만든 프로그램 안에는 그림책을 많이 넣게 됐어요.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도 공동체 단원이 1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조금 더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이 마운트리에 대해서 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네, 이 마운트리 책 표지가 보이시죠? 이 안에는 6개 단원으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네, 단원을 얘기하기 전에 마음트리의 뜻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음트리라고 왜 이렇게 이름 붙였냐면 마음트리. 네, 마음을 튼다, 마음을 연다. 네, 마음을 모든 학급의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기를 여는 그런 여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마음트리, 마음을 연다는 뜻을 가진 말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또 마음트리가 또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트리가 영어로 나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나무처럼 이렇게 쑥쑥 자란다. 그런 의미로 제가 고심 끝에 마음트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이제 초등학생들을 위한 이런 사회성 감성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제 창체 시간이나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국어나 사회 과목이나 도덕 과목이나 다른 과목에 이렇게 연계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들 활용하는 방법들을 여기 소개해서 넣었고요. 이 안에 단원은 6개의 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공동체 이야기. 네, 우리 학급 전체는 이제 공동체다. 하나에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먼저 인식시키고 또 특히 학년 말에 새 학기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가 하나고 우리 친밀함을 아이들이 그 속에서 학급 안에서 친밀함, 소속감을 느껴야지만 또 한 해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의욕도 생기고 또 그렇잖아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서 이 공동체 단원에선 서로가 친밀해지는 것 그것에 좀 주안점을 뒀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활동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 특히 보면 이제 공동체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아이들 이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협동을 하면 이렇게 좋은지를 또 체험하게 해보는 것도 하지만 그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가 같이 이제 서로 같이 그 활동 중에 아이들이 전체 이렇게 손을 맞대고 한 발을 들고 이렇게 혼자 서 있어 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둘이서 짝과 함께 손을 맞대고 둘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한 다리를 들고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기 해보는 그런 것도 해보고요. 마지막에는 학급 전체가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한 다리 들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오래 서 있게 하는 그런 활동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해보고 난 뒤에 아이들이 느낀 점을 나눠보게
하면 처음에는 서로 같이 의지가 되어서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불편한 점을 또 얘기해 보라고 하면 나 혼자 할 땐 그냥 혼자만 뭐 넘어지고 싶으면 넘어지면 되는데 또 둘이 같이 아니면 학급 전체가 다 같이 할 때는 나 때문에 옆 친구까지 학급 전체가 넘어질까봐 더 이렇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좋은 점은 어떤 것인지 불편한 점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체험을 통해서 또 체험한 후에 나눠보는 그런 활동들도 이 안에 공동체 이야기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단원이 자존감 이야기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공동체 함께 더불어 가는 것에 이제 소중함 이런 것들을 나눈 후에는 또 공동체 안에서 각자는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우리 각자는 정말 다른 존재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주고 또 서로의 장점도 친구들끼리 서로의 장점도 찾아주고 그런 활동들이 여기 이 단원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 이 자존감 이야기 이 단원 안에 들어가 있는 서로의 장점을 찾아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너무너무 하면서 행복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 이야기 단원이 있는데 감정 이야기 단원에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감정, 얼굴 표정으로 알 수 있는 이렇게 표시가 확 드러나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놀람, 기쁨,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 얼굴 표정으로 감정 맞추는 그런 것도 해보는 활동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외에 더 인간의 기본 감정에 또 더 다양한 감정 어휘들을 익히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감정 이야기 단원에서. 그리고 네 번째 단원에 가면 이제 자신의 우리 감정들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공감 이야기 단원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이해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활동들이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위로하는지 그런 내용들 그런 활동들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원에 가면 이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무조건 화났을 때 화난 감정은 어느 정도 이제 감정 진정시킨 다음에 그것을 무조건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난 감정, 어떤 감정을 다른 상대방에게 또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대화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나전달법, 아이메시지라는 뭐 이런 방법들도 소개도 하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이제 윈윈 너도 상대방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실제로 배워보는 그런 스킬들을 배워보는 그런 활동들도 여기 들어가는데요. 그림책도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런 기술들을 딱딱하지 않게 배운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원이 나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눔 이야기에서는 또 나아가서 학급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에서 또 지역 사회에 우리 내가 사는 지구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학급 안에서 가까이 있는 학급 안에서 서로 학급 친구들한테 내가 꼭 물건이 아니라 이제 말로도 또 칭찬으로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나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알아보고 체험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마음트리 프로그램 안에는 그림책을 많이 사용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왜 굳이 유치원생도 아니고 아주 어린 유아들만 보는 그림책이 아닌가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네. 지금 그림책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아이들만 보는 그런 책이 아니라 간단한 글이 짧은 책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한 작품으로 보자면 그림책은 언어 그리고
언어 능력과 또 창의성과 미적 감수성을 동시에 길러줄 수 있는 예술 장르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책에는 굉장히 말들이 짧지만 함축적이고 또 비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굉장히 아이들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내용이 많이 또 담겨져 있기도 하고, 그림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림책에 있는 그 그림을 본다는 것은 하나의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서 미술 작품을 감상을 계속하게 되면서 이제 미적 감수성도 길러줄 수 있는 거죠. 그림책에는 다양한 이제 작가들이 뭐 콜라주 기법을 쓰기도 하고 수채화나 유화나 이런 것을 이런 식의 이제 그림 방법을 또 사용하기도 하고 판화 이런 것들도 사용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 그림의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와 뭐 미술 작품의 이런 합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그림책을 통해서 그림책 안에 이제 주인공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인공들이 어떻게 느낄지, 주인공들이 어떻게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 주인공 입장이 돼서 공감 능력도 키우기도 하고 또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을 또 그림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그림책을 통해서 또 얻는 교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감성 지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림책은 자기가 읽으면 읽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림책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읽어주는 그림책이었고 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림책을 이제 듣는 사람 그 사이에서 이 정서적인 유대감, 그 활동을 통해서 이 정서적인 유대감이 굉장히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계속 그림책 들고 와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그림책이 재밌어서만이 아니라 엄마나 부모님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그림책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피부도 접촉하고 함께 있다는 그 순간을 굉장히 즐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유대감,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똑같이 이게 그림책을 아이들한테 선생님께서 많이 읽어준 교실에 가면 아이들이 선생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만났던 이제 교사 연구 모임을 통해서 만났던 선생님도 아이들과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는, 그것도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었는데 읽어주시면서 굉장히 관계가 많이 좋아지시는 선생님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림책이 주는 효과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림책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림책을 읽고 난 뒤에 뭐 어린아이들 같은 만들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 놀이도, 저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고학년 대상으로도 이렇게 책을 읽고 난 뒤에 역할극 하는 거나 놀이 이런 것들도 넣었는데 고학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말씀드린 활동들을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 공동체 단원에 소개한 그런 활동 중에 하나예요. 헤엄이라는 그림책을 이제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그 헤엄이라는 그림책 안에는 이렇게 큰 다랑어, 참치라고 하는 큰 다랑어가 나오고 아주 작은 물고기가 나오는데 작은 물고기는 헤엄이가 나와요. 그래서 헤엄이가 바닷속을 막 헤엄쳐 다니다가 친구들이 다 큰 다랑어에 잡혀 먹은 거예요. 헤엄이는 굉장히 빨리 헤엄을 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 빨리 잡아 먹힌 거죠. 그래가지고 다 친구들을 잃고 난 뒤에 이제 혼자서 외롭게 바다를 거닐다가 나중에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모든 친구들이 그 큰 물고기에 잡혀 먹을까 무서워서 다 바위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엄이가 머리를 써서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만 살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큰 다랑어보다 훨씬 더 큰 물고기 모양을 같이 이렇게, 지금 이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이시나요? 빨간 물고기들이 여러 마리들이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들고, 여기 까만 작은 물고기
물고기가 눈 모양이 돼서 이렇게 큰 물고기 만드는 모양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협동해서 같이 큰 물고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큰 다랑어를 오히려 물리치자 해서 그렇게 협동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협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책을 읽은 다음에 지금 아이들과 한 선생님께서, 포항에 계신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신 장면이에요. 고학년이에요. 저학년도 아니고 5학년쯤 된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그 책 내용에 나온 작은 물고기들이 협동을 해서 같이 이제 그 큰 물고기를 물리치는 그런 역할극도 해보고, 또 이제 큰 다랑어가 이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하는 그런 역할극도 하고 있어서, 오른쪽에 보면 아이들이 저기 이제 바위 뒤에 숨어 있는 물고기 역할을 이제 연기를 하는데 바위 대신 이제 책상 뒤에 이렇게 아래에 숨어 있는 걸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이런 활동들, 역할극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감정이입도 하고, 또 친구들과 서로 공동체 놀이도 되잖아요. 그래서 친밀해지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사회성을 또 키우기도 합니다. 네, 화면이 잘 안 넘어가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벽화를 만든 거예요. 각자 하나하나 물고기 모양을 이제 꾸며가지고 자신의 그 모양을 자기 물고기에다가 각자 그리고 싶은 대로 꾸미기도 하고, 그 안에다가 자기만의 장점이나 특징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다음에 이렇게 학급 공동체 모두의 작품을 모아서 이렇게 큰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게시하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음트리 프로그램 중에서 또 굉장히 이제 다 소개는 해드릴 수 없고 좀 중요한 이런 활동인데요. 네, 이 감정 날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감정을 읽어주시고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감정 날씨도라는 것을 활용을 하시면 교실에서든 아니면 또 부모님들께서는 가정에서도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또 학교라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감정을 여기 감정 날씨도에다가 맨날 체크해서 표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감정 중에서도 기분을 표현할 때도 이제 좋다, 나쁘다 2가지뿐만이 아니라 이 감정 날씨도에서는 에너지의 높고 낮음까지 함께 이렇게 표시를 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4가지 영역에 표시하게 되었는데요. 이 노란 영역은 어떤 기분일 때일까요? 네, 노란 영역은 에너지도 높고 기분도 좋은 상태면 어떤 걸까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선생님한테 뭔가를 잘해서 칭찬을 들었다든지, 친구들이 막 너무너무 이제 뭔가 만약에 아이라면 뭔가 행동을 했는데 와, 나 너 진짜 멋져 하고 칭찬 듣고 막 그랬을 때 막 몸에 신이 나서 에너지도 넘치고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가 노란 상태에 해당될 것 같고요. 초록색은 기분은 좋은데 노란색만큼은 그렇게 에너지는 높지 않은, 약간 좀 조금 낮은 상태, 하지만 기분은 좋은 상태. 어떤 감정 단어를 표시하면 어떨까요? 좀 편안하다, 뭐 행복하다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다, 편안하다 이런 감정도 초록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빨간 영역에는 어떤 감정이 해당될까요? 에너지도 굉장히 높고 또 기분은 안 좋은 상태가. 네, 아주 막 분노하고 막 억울하고 이런 상태가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부르르 막 화가 나서 부르르 떠는 그런 상태. 네, 그런데 또 반면에 밑으로 에너지는 좀 낮고 기분은 아주 안 좋은 상태에 해당되는 저 파란 영역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기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기분이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를 제 이 마음트리 책 안에도 이렇게 보면 활동 자료 안에 저렇게 만들 수 있도록 자료가 들어있긴 한데 굳이 마음트리 책이 없다 하시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그려가지고 표를 만드셔서 감정 날씨도를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매일 그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포스트잇이나 뭐 그런 자석이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저 표에다가 내 감정이 해당되는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이 저 감정 날씨도 안에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친구의 다른 사람의 이제 그 감정 상태가 파란데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저 친구 오늘 좀 슬픈 일이 있나 보다,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또 가서 이제 무슨 일 있어?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특히 선생님들이 학교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일일이 아이들한테 늘 다 감정을 기분이 어때? 다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이런 표를 이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항상 뭐 학급에 올 때 언제든 또 감정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위치를 포스트잇 위치를 바꿔서 옮기고 그렇게 하면 시각적으로 보면 서로가 서로의 감정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정 난시도를 또 활용하면 좋은 것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 계신 어떤 선생님이 이제 이 감정 날씨도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학교를 못 오고 원격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줌으로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줌 수업을 하실 때 이 감정 날씨도 화면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아이들한테 지금 너희들의 감정 상태가 여기서 어딘지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하면서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주석 기능을 사용해서 이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표시를 하고 나 감정은 여기에요. 그리고 그럼 왜 그런지 이제 각자 지금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또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이렇게 아이들의 지금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아이들이 힘들고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고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감정을 그래도 아이들이 쏟아낼 수 있도록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끔 일단 기회를 주고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얘기를 하는 것만을 통해서도 조금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음트리 프로그램 중에 분노 폭발 실험이라고 이게 제가 개발한 그런 이제 활동인데 아이들에게 왜 감정을 바로 폭발을 하거나 이제 화가 났을 때 바로 폭발을 하지 않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 탄산수를 가지고 좀 시각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느껴보게 하는 건데요. 탄산수 2병을 이제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 탄산수에 들어있는 이 물이 내 마음이다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탄산수를 이제 막 이렇게 화났을 때를 떠올리면서 열심히 이제 흔들게 했어요. 흔들게 하고 쭉 돌아가면서 자기가 화났을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탄산수병을 열심히 흔들고 하나의 병은 이제 그렇게 흔든 다음에 가만히 놔두고 또 하나는 계속 돌아가면서 흔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병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어떤 탄산수병은 계속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흔들고 난 뒤에 바로 선생님이 그걸 딱 땄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한 병은 한번 이제 세게 흔들었던 거를 한참 놔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아이들이 이제 확실히 보면서 탄산수 그걸 열심히 흔들었던 걸 바로 뚜껑을 땄을 때는 그 기포나 이렇게 물이 튀면서 나에게도 물이 튀고 다른 주위 사람들한테까지 다 튀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화났을 때 바로 그것을 폭발을 해버리면 우리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다른 탄산수처럼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약간 한참 먼저 진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진정된 다음에 자기의 화난 기분을 또 이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야 한다면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이 이 감정 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거는요.
마지막 나눔 단원에 있는 활동인데 이것들을 꼭 아이들하고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는 날마다 행복해지는 이야기 그림책 안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양동이가 있다. 네, 그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 이 그림책을 아이들과 이제 읽고 난 이후에 이 양동이는 근데 이 그림책에서 보면 양동이는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할 때 칭찬을 해줄 때 기분을 좋게 해줄 때 또 그런 상대방의 양동이가 채워지고 또 나의 양동이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기분을 좋게 해주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했을 때 내 양동이가 채워지고 그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읽은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양동이를 그러니까 행동도 또 쓸 수가 있겠지만 양동이를 채우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 그럼 양동이를 또 채우는 게 아니라 퍼내는 그런 말, 이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죠. 양동이를 퍼내는 말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아이들하고 이제 저학년들하고 했을 때도 굉장히 아이들이 재밌게 활동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 나눠본 다음에 그리고 학급에서 아이들이 서로의 양동이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이로 만들었죠. 종이로 이제 양동이를 이제 표시를 해서 네,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양동이를 채워주는 그 말을 써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동이에는 이제 양동이를 채우는 말 중에 뭐 칭찬, 격려, 감사, 사과 이런 내용의 말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나누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서는 이 양동이를 마치 자기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며 아주 자랑스럽게 간직하면서 이제 너무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활동들을 저는 선생님들하고 어른들하고도 했는데 어른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무슨 모임을 하고 끝날 때나 이럴 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한번 이런 활동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팁이 있는데 조언이 있는데 간단하게 시간이 이제 벌써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의 감성지능, 정서를 발달시켜주고 싶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감성지능을 키워주신다거나 사회성 감성교육을 잘 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많이 지쳐 계시고 소진되어 있다면 여러분 먼저 힐링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감정을 또 읽어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주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뭐 운동도 한다든지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 자신을 보살피는 그런 활동들을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교사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그동안 주로 이제 우리 아이가 학년기에 들어가고 학교를 가게 되면 그전에는 유치원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잘 놀고 즐겁고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이제 바라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학교를 딱 가게 되면 이제 모든 부모님의 관심이 많이 학교 성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성적, 공부 이런 데보다는 아이의 먼저 감정을 이해해주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 행동 이면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이가 또 화났는지 뭐 그런 감정들을 읽어주는 것에 감정에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감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 또 정서적인 그런 능력들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많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기회 또 그리고 또 바깥으로 많이 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그런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또 아이들은 동식물과 교감하고 또 동물들과 이제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동물들, 식물들을 이렇게
요즘 뭐 반려동물, 반려식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뭐 사람이 아닐지라도 동물과 식물을 키우면서 책임감, 배려하고 이렇게 돌보는 그런 책임감을 또 키워갈 수 있거든요. 자연과 동물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도 있지만 또 자기가 책임감, 배려 이런 것들을 또 그렇게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모두 공동체를 만들어서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정서적인 돌봄을 위해서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교사들도 정서적인 돌봄도 필요하고 또 뭔가 이제 더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또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한 그런 배움도 좋지만 배움만 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라기보다는 배움과 교사나 부모 스스로의 정서적 돌봄을 위한 그 두 가지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참여하시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부모님들과 그림책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서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부모님들 계속 만나고 싶어요 해서 부모님들과 그림책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도 부모님들도 이런 공동체 참여하시면서 서로 함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요즘은 줌을 활용해서 대면이 아니라도 줌으로 굉장히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참 그런 식으로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도 함께 키우는 그런 식으로 또 여러분의 힐링을 위해서도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을 몇 가지만 이제 읽고 대답하고 끝내는 식으로 해야겠습니다. 네, 질문을 보내주신 분 중에 읽어드리면 이은희 님이 질문하신 거네요. 네, 코로나 이전에 반 아이들과 다른 사람 감정을 읽고 이해하기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엔 그마저도 쉽지 않아요. 늘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니까 또 표정 하나 읽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게 하는 활동 중에 요즘 상황에서도 할 만한 활동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하셨는데 네, 이 활동 중에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감정 날씨도 있잖아요. 감정 날씨도의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도 표현하고 다른 친구의 감정도 어느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누는 이런 활동들은 아까 그 온라인 줌으로도 쌍방향 이 수업에서 줌을 활용한 그런 수업에서도 그 화면을 띄워놓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고 그림책이 지금 원격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또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은 이제 비접촉을 하고 비대면인 상황에서도 선생님께서 그림책을 좀 이제 화면에 이렇게 스캔을 하셔가지고 PPT를 만들어서 화면에 이제 그림책을 보여주시고 읽어주신 다음에 아이들과 그림책에 대해서 또 대화 나누고 또 그런 원격 상황에서도 아이들과 뭐 대화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역할극을 한다든지 그 주인공의 감정이 되어서 그 공감을 해주는 그 주인공의 감정이 어떤 감정일지 이런 것들을 감정 카드를 활용하거나 감정 어휘를 찾아서 그 주인공의 감정선을 따라 읽는 거 공감하는 그런 활동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해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감정 퀴즈 이런 것들 뭐 요즘 많이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42가지 마음의 색깔이라는 책도 제 마음트리 책 안에 소개되었는데 그런 책들 읽으시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감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그림도 보여주시면 이거는 어떤 감정일까요? 이런 퀴즈도 내면서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또 아이들이 어떤 상황을 이제 연기를 하고 어떤 감정, 슬픈 감정, 뭐 외롭다 예를 들어서 외롭다 이런 감정을 이제 아이들이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스크 이거는 이제 교실에서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연기는 할 수 있잖아요. 마스크를 썼지만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몸을 사용해서 이렇게 마임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 감정이 뭔지를 아이들이 다른 학급 아이들이 읽고 맞추는 이런 것들은 마스크를 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질문 중에서요. 네,
담임이라고 이렇게 해주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마음트리에서 강조하신 그림책 읽기가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학년 아이들은 그림책 읽기를 유치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고민이에요. 고학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의외로 실제로 해보시면 처음에는 고학년 아이들이 에이 그 뭐예요 그림책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익숙해지면서 점점 아이들이 제가 실제로 해봤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해봤는데 고학년이 오히려 더 몸을 움직이고 역할극 이런 것들은 저학년보다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림책을 읽고 난 이후에 역할극까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또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해가시면 네, 고학년들도 부담 없이 즐겁게 참여하실 수 하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질문 받고요. 여러분께서 질문 갖고 있으신 거는 또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거기 사이트에서 질문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뭐 이메일로라든지 답변을 또 해드릴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네, 마지막으로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아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이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죄책감 가지시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시되 먼저 여러분을 돌보는 것들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과 교사가 먼저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고 좀 회복되어 있어야 아이들에게도 더 관심을 잘 가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책감 가지시지 마시고 또 아이들도 똑같이 너무 완벽한 아이를 바라시지 마시고 아이들도 자라가는 과정이고 또 아이들의 강점이 있는 반면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강점을 잘 키워주면서 약점을 함께 껴안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